네, 고등학교 2학년 수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투를 처음 시작할 건데요. 수투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일단 간략하게 얘기해 주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지금 네. 9페이지고 목차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번 수투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배우는데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다항함수의 미분법, 그다음에 다항함수의 적분법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웁니다. 네, 이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미분법과 적분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전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걸 배우는 이유는 이게 미분을 정의하려면 필요한 개념이라서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각각의 내용들은 개념이나 설명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지금 수투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공통으로 각각의 개념들은 상당히 어렵지만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문제 연습을 하면 문제는 잘 풀릴 거예요. 알겠죠? 문제는 잘 풀 수 있으니까 혹시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문제 연습하는 거에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문제를 또 계속 풀다 보면 개념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개념은 여러 번 반복해서 봐줘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다시 계속 질문을 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 나가시면 수투도 잘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앞에 있는 내용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 숨마큼 라우데가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책들을 한번 차분하게 읽어주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도 이제 20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무엇인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한번. 자, 그럼 우리는 23페이지에 함수의 극한 시작해 보겠습니다. 23페이지 함수의 극한 있는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배울 내용들은 함수에서 수렴이 무엇인지, 수렴의 개념, 함수에서의 발산이 뭐냐, 그다음 우극한, 좌극한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뭐 새로운 기호도 많이 나옵니다. 네, 많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요 아래쪽에서 쫙 자세하게 풀어주고 요 지금 위에 정리된 부분들은 그 핵심만 써놓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공부를 다 한 후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복습할 때는 여기 빨간색 위주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3페이지의 밑에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수학 함수 단원에서는 대응을 통해 함수를 우리가 이해했죠. 그치? 대응을 통해서 함수를 이해를 했는데 함수값을 이해하고 함수값을 구해 보았습니다. 또 몇몇 함수 그래프도 그려보고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서 극한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x는 a에서의 함수값에 주목하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어떤 점에서의 함수값을 주목했다면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값에 주목할 겁니다. 네,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함수값이 아니라 그 점에 가까워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함수의 수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수렴이라는 건 그 단어 자체로 하면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모은다. 그 여론을 수렴한다 그러면 이제 여론을 모은다 이런 거죠. 그치? 물론 그거랑 똑같은 용어로 그 단어로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수학에서 그 비슷한 뉘앙스예요. 뉘앙스.
자, x 화살표 a 이게 도대체 뭐냐? 요거일 때 함수의 수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요 기호부터 이해를 해주세요.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가 fx의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내는 두 함수를 살펴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f1x 첫 번째 함수 fx 플러스 1은 함수 fx 플러스 1은 모든 함수에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x의 값이 1이 되면서 1이 아니면서 1에 가까워지면 f1x는 의 값은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또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확인을 하는데요. 자,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렸어. 자, 오른쪽을 볼게요. 자, 요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죠. 자, 그때 x가 여기가 x죠. x가 점점 1에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져. 그러면 y 값은 이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가까워져? 점점점 2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2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러니까 x가 1에 가까워질 때 y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보자 이겁니다. y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보자는 얘기고 그래서 2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f2x를 볼게요. f2x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쵸? 자, 지금 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지금 분모를 0되게 하는 x값이 1이기 때문에 1에서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유리함수에서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x값에 대한 함수값은 정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x는 1에서 1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f2x는 분자 쪽을 인수분해하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약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걸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지금 f2x도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해주면 x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 똑같은 그래프 똑같은 식인 거 아니냐, 이 식하고 똑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식은 어떻게 돼? 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고요. 자, 얘는 정의역이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자, 어때? 얘가 1이 아니다. 1이 빠지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다른 함수입니다. 그죠? 만약에 똑같다고 하면 f2x를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었겠지. 그지? 그죠? 똑같다고 하면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바로 쓰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르게 썼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있었다는 거. 그게 x는 1에서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1에서 정의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1에서의 함수값에서 빵꾸 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x는 1에서 함수값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자, 그런데 1에서 함수값이 아니라 지금 x가 1일 때 1에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죠.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타고 이렇게 함수값이 올라갑니다. 어디로 가까워져? 2에 가까워져.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1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화살표를 그렸을 때 이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그 점이 이 1에 가까워질 때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2의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화살표 끝이 2를 가리키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x 값이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1x에서와 같이 f2x의 값도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1에 가까워지면 둘 다 두 함수의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는 똑같은 그래프는 아니지만
똑같은 그래프는 아니지만 둘 다 2에 가까워진다는 건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가지 경우를 더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경우를 더 살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런 함수를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x의 값에 따라서 x의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야.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동안 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수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그래프가 이런 식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어떤 범위에 따라서 함수값이 달라지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부터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3x를 보면 x가 1이 아닐 때는 위에 그 F2x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위의 그래프는 1에서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프가. 그래서 F3x는 1에서의 함수값이 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1로. 자,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위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렇게 이게 약분해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y는 fx 플러스 1이었으니까 f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뜻이 1에서는 이렇게 빵꾸 난다 그랬죠. 저 구멍을 선생님이 빵꾸라고 볼게요. 빵꾸. 그렇죠? 빵꾸 구멍이 납니다. 구멍이 나는데 그때 1에서 함수값이 없었잖아요. 근데 1에서 함수값은 1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 그러면 여기에 가서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 빵꾸 났는데 여기다 점 찍고 여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형태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그래프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F3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자, 지금 1, 2, 3번 잘 확인해 보세요. 자, 1번 F1x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렇게 쭉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 직선의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2에서도 1에서도 당연히 연결이 돼 있고요. 자, 그런데 F2x는 어떻게 돼? 중간에 이렇게 빵꾸 나 있는 거야. 그렇죠? 이런 그래프도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빵꾸 나서 이렇게 그래프고 3번 어떻게 돼? 중간에 빵꾸가 나는데 그 빵꾸 난 거에 함수값이 따로 있어요. 여기 밑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정의된 경우에 우리가 x는 1에서의 함수값은 분명히 1이죠. 지금 보면 1에서 함수값이 1, 6이거든요. 그런데 x가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3x 자, 그럼 여기에 얘가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하면 이 점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따라서 어떻게 돼? 이렇게 여기에 가까워지지, 그치? 화살표 끝이 어딜 가리키고 있어? 2를 가리키고 있어. 2에 가까워져요. 자, 1의 그 오른쪽에서 가까워져도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가까워지죠. 그죠? 그래프가. 그래서 얘도 역시 어떻게 돼? F1에서와 같이 F1x에서와 같이 2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 fx가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합니다. 네, 이게 수렴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가까워진다. 이렇게. 다음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게 말로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기호로 나타낼 때 자, 이렇게 씁니다. 요거 LIM이에요. LIM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극한을 뜻하는 그 리미트 있죠. 리미트. LIMIT. 요 극한의 요 앞에 세자. 요거를 기호화해서 리미트 이렇게 써요. 리미트. 읽을 때 어떻게 읽어? 리미트라고 읽어요. 리미트라고 읽고 그러니까 LIM 이렇게 쓰고 x가 어디에 가까워져? 화살표 한 다음에 a. 그럼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 이렇게 씁니다. 는 l 이렇게 쓰는 거죠. 또는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l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이렇게 처음 배우는 거라서 뭐 수렴이라는 용어, 뭐 새로운 리미트라는 기호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 그런데 문제 풀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뜬다? 저 위에 거를 하면 자 리미트 x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1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f1x는 2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자, 이 기호의 뜻이 뭐야? f1x라는 함수에서 x가 1에 가까워지면 함수값은 2에 가까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읽을 때는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f1x는 2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저 리미트라는 게 뭐야? 그 극한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단원이 함수의 극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함수가 어떤 값에 아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결국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새로운 기호가 나왔죠. 자, 그래서 앞에서 다룬 세 가지 함수 f1x, f2x, f3x가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극한의 기호로 나타내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f1x는 2고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f2x도 2고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f3x도 2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f1x, f2x, f3x가 전부 다른 그래프는 다른 모양이었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극한값은 전부 다 이렇게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구나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함수 f2x에서와 같이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아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가 있어요. 함수값이 꼭 있어야 극한값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빵꾸였잖아요. 빵꾸라는 건 함수값이 없는 건데 그래도 극한값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x가 a에서 함수 fa가 정의되지 않아도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수 f3x와 같이 x 이퀄 a에서 함수값이 fa하고 극한값하고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f3x에서 f31은 1이었거든요. 1일 때 함수값이 1이었는데 극한값은 지금 2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이퀄 a에서 fx의 극한값은 x에 a를 대입한 값이 아니에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가까워지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대입해서 계산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얘는 우리가 그래프를 일반적으로 그려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 fx가 다항 함수일 때 실수 a에 대해서 x가 a일 때 fx의 극한값은 a에서 함수값과 같아요. 자, 지금 잘 들어보세요. 자, 다항 함수일 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요. 근데 다항 함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 다항 함수에서는 이게 맞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다항 함수가 아니라 다항 함수라고 하는 건 다항 함수가 뭔지부터 얘기해야 되구나. 자, 다항 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겁니다. 3차, 4차 함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항 함수라고 하고요. 뭐 분수 함수도 배웠고 우리가 앞에서 유리 함수도 배웠죠. 그 분수 함수, 무리 함수 이런 거 배웠고 앞에 삼각 함수 이런 것도 배웠죠. 이제 그런 것들은 다항 함수가 아닙니다. 그치? 그런 것들은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항상 맞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다항 함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같은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상수함수의 경우, 자, 상수함수는 뭐예요? 상수함수는 그냥 그 모든 x값에 대해서 하나의 값에 다 대응되는 거야. 함수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값이 항상 c니까 상수함수의 정의가 a 값에 관계없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항상 c겠죠.
그치? 상수함수일 때는 그냥 그 숫자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예를 들어서 y는 3이다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하면 y는 3이다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하면 x축 y축 이렇게 그렸을 때 y는 3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y는 3인데 그럼 얘가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해라 이렇게 하면 1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3으로 이렇게 쭉 가까워지니까 어디 가까워져? 3에 가까워지죠. 오른쪽에서 가까워져도 3에 가까워지지. 그냥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가 1로 갈 때 3은 3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여기가 상수함수는 그냥 그대로 그 상수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수렴한다는 게 여기서 좀 하나 정확하게 기억을 해놓을게요. 자, 수렴한다는 건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수함수에서 보면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그렇지? 그러니까 C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C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C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C에 수렴한다는 건 C 이렇게 해도 그냥 C란 얘기야. 그렇죠? 아까처럼 3 하면 그냥 3입니다. 그 값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뭐 그 쉬운 문제들은 다 이거거든요. 근데 약간 어려워지면 이제 요 개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이해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C에 수렴한다는 건 뭐다? C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일반적인데 C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수렴에 대해서 배웠는데 첫 번째 수렴이 뭐다? 함수 fx에 대해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l은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극한이 뭔지 알겠죠?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워질 때 그 함수가 가까워지는 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제를 풀면서 해볼게요. 이런 설명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어려워 보이고, 그렇죠?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 문제 풀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쉽다는 거고. 그래서 연습장에다가 같이 해볼게요. 예제 1번에 보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자,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면 좀 합니다.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이에요. 자, 예제 1번에 보면 1번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5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요게 함수입니다. 요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거냐면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요 그래프 정확하게 y는 5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x축 y축 이렇게 했을 때 얘는 y절편이 지금 플러스 2죠.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기울기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올라가겠지. 뭐 아주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릴까? 얘는 지금 1차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진 데 없이 쭉 연결돼 있겠지? 이게 요 그래프가 되고요. 자, 그러면 3일 때 3일 때 좀 더 크게 그려야 되겠다.
3일 때 얘는 어디에 가까워지겠냐 이거지, 그치? 자, 자 그러면 x 값이 이렇게 지금 3에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그래프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어떻게 돼? 그 여기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오른쪽에서 요 점에 가까워지겠지, 그치? 자 왼쪽에서 3에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래프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에 가까워집니다. 자 결국 어디에 가까워져? 요 점에 가까워지지. 그럼 이 점이라는 게 뭐예요? 3에서의 함수값에 가까워지죠,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x에다 3을 대입하면 5, 3, 15에서 17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어디에 가까워져요? 이 그래프는 이 x가 3에 가까워지면 5x 플러스 2는 어디에 가까워져? 17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극한값이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5x 플러스 2였잖아요. 자, 지금 얘는 뭐야? 1차 함수. 그쵸? 1차 함수. 자, 다시 얘기하면 요거 다항함수죠. 자, 다항함수일 경우에는 뭐라고? 극한값하고 3에서의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아요. 자, 실제 그림에서도 보니까 그렇지, 그치?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지. 그러니까 3을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대입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주의하세요. 이거 다항함수일 때만 그렇다는 거야. 1차, 2차 이럴 때만, 1차, 2차, 3차 이럴 때만 대입할 수 있다. 항상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니까 그냥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2번을 한번 해볼게요. 2번. 자, 2번을 보면 자, 이제 약간 특이한 그래프들이 나오거든요. 자, 리미트 x가 5로 갈 때 x분의 1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거냐면 요거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거의 그래프, 요 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y는 x분의 1의 그래프인데 요거는 유리함수죠. 자, 유리함수고. 자,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축일 때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쌍곡선으로 그려지지.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양수일 경우에 요거 1, 3, 4분면 쪽에 자,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지게 되고 자, 그러면 이때 5일 때 x가 5에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5가 있다고 해봅시다. 5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이 5에 이쪽 그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그렇죠? 5에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이 그래프를 타고 이렇게 5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요 점이 극한값이 되는 거예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하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빨간 점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저 빨간 점이라는 건 5에서의 함수값이죠. 5에서의 함수값. 그래서 5일 때 어떻게 돼? 얘는 5분의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5분의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래프를 그려서 x가 5는 아닌데 5에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함수값이 가까워진다는 건 그래프를 따라서 쭉 왔을 때 그 화살표 끝이 어딜 가리키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앞에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 정도 그래프들은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 나오는 그래프들이 자주 나오는 그래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연습하셔도 다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 각각의 그래프를 자꾸 그리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자, 3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3번 문제.
3번 문제 보면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이 식을 보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요 부분이 함수기 때문에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y는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x인데 요거 인수분해가 되죠. 분자에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자, x 지금 이 함수는 x는 0에서 정의가 안 됩니다. x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약분을 해줄 수가 있고, 얘는 그럼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y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x 마이너스 1. x축, y축 이렇게 했을 때 x절편은 y절편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y는 x 마이너스 1인데, 자, 1에서는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1에서는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빵꾸입니다. 1에서는 이렇게 빵꾸가 나요. 0에서는 빵꾸가 나. 이렇게. 자, 그래서 0에서 이렇게 딱 끊겨져 있는, 구멍이 나서 끊겨져 있는 이런 함수가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x의 그래프인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x 값이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0에 이렇게 x가 가까워지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가까워지겠지. 그지? 자,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이렇게 오른쪽 그래프를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가죠. 좀 어디에 가까워져? 여기에 가까워지지. 그치? 어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된다?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x가 0에 가까워질 때 이 함수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괜찮죠? 네,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 분수 함수는 분모가 0일 때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 0일 때 함수 값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멍입니다. 그 자리는 구멍. 그렇죠? 네. 자, 4번도 한번 해볼게요. 4번. 4번도 보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하면, 자,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도 그러니까 y는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자, 분자 쪽이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얘가 그럼 x 마이너스 1분의 얘는 2,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그리고 얘는 x는 1에서 함수값은 없어요. 알겠죠?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게 1이니까. 그래서 얘는 약분이 가능하고 남는 게 x 플러스 2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y는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y는 x 플러스 2의 그래프는 x절편이 2고 y절편이 2고 기울기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렇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 1에서 함수값이 없죠. 자, 1에서는 빵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빵꾸 나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쭉 가다가 요거 1에서 빵꾸 난 다음에 쭉 한 요게 얘 그래프인 거예요. 요 그래프 y는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그런데 얘가 x가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렇죠? x가 이렇게 1에 가까워질 때 이 함수는 어디에 가까워지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여기 화살표 끝
여기에 가까워지는 거죠. 여기에. 자, 1의 오른쪽에서 점점 가까워져도 이렇게 그래프 따라서 여기에 가까워지겠지, 그렇지? 그럼 1에서의 함수값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3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요 값은 3이다. 그렇죠?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x-2는 3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괜찮죠? 자, 그래프 그려서 그 함수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곳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 예제 문제도 풀어보시고, 자, 지금은 이제 x가 어떤 2에 가까워질 때, 0에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었는데, 자, 이제부터는 또 새로운 기호를 하나 더 배워보겠습니다. 자, x가 요거 팔자 옆으로 눕혀놓은 거 있죠. 이렇게 요거를 무한대라고 합니다. 무한대. 자, 무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한대라고 하는 건 점점 커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상태. 알겠죠? 아주 큰 수가 아니고요.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무한대는. 계속. x가 점점 커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커지면.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는데 그러면 점점 작아지면 함수 작아질 때 함수의 수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함수 fx가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또는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계속 이렇게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면 fx는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경우를 우리가 역시 수렴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수렴한다고 하는데 그 수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fx가 x분의 1일 때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fx는 0이 한없이 가까워져요. 아까 전에 요 그래프 그려봤죠? 요렇게 그 원점을 기준으로 하면서 1사분면이랑 3사분면에 그려진 이렇게 곡선이 되는데요. 자, x가 엄청나게 커진다고 하면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쭉 가서 어떻게 돼? 여기 x축에 가까워지지만 x랑 만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점근선이라고 했었는데 이 그래프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네, 이게 음수 쪽으로 계속 커지면 어떻게 돼? 이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역시 0에 가까워지지, 그렇지? 얘도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 fx가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그렇죠?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x가 그리고 요거 읽을 때 무한대라고 했습니다. 무한대. x가 무한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l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 무한대는 뭐야? 특정한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한없이 커지는 상태예요.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기호를 우리가 무한대라고 읽고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큰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한 함수 fx에 대해서 x의 값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그러니까 음수 쪽으로 계속 커지면 fx가 커지면서 fx가 일정한 m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는 m에 수렴한다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읽고요. 엄청나게 작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작아질 때 함수값은 0에 가까워진다. m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아까 했던 fx가 x분의 1일 때 x가 무한대로 가면 0에 수렴하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0에 수렴했었지, 그렇지? 이렇게 기호로 쓰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x가 어떤 숫자로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태 아니면 엄청나게 작아지고 있는 상태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제 2번을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예제 2번에 보면 27페이지 예제 2번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 함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2 마이너스 4 자, 이걸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를 하려면 어떻게 돼? 일단 요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요거 그래프를 그렇죠? 그리셔야 되는데 자, 분수함수 그리는 걸 다시 한번 알려줄게. 분수함수 그리는 거. y는 지금 x분의 2 마이너스 4를 그려야 되는데 자, 유리함수 그렇죠? 분수함수 다른 말로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자,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점은 점근선입니다. 점근선. 자, 점근선을 먼저 그리면 돼요. 점근선. 자, 점근선이 두 개가 나오는데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선 요거 그 다음에 y는 분수 부분 가린 선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자, 얘 점근선은 분모가 지금 x죠. 자, x는 0. 요게 점근선입니다. 하나의 점근선. 자, 그 다음에 y는 분수 부분을 가린다는 게 여기가 분수 부분이죠. 요거 이렇게 지우면 요거야.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 요게 점근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y는 4. 오케이. 자, 그 분수 부분을 가리라는 게 분수 부분을 지우라는 얘기예요. 분수 상태를 지우면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자면 여기가 y축, 여기를 x축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x는 0, 요거는 y축이죠. 그치? x는 0은 y축입니다. 여기 x는 0인 석이고요. y는 마이너스 4 하면 요거 x축에 평행하면서 이게 마이너스 4 지나는 y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리고 칸의 크기는 맞지 않아요. 선생님이 지금 일단 대략적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칸의 크기는 맞지 않으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양수면 지금 이 파란색 선, 검정색 선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 검정색 선 없다고 생각하고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4분면이 다시 나눠졌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1, 3, 4분면 쪽에 그리면 됩니다. 여기 양수면, 음수면 2, 4, 4분면 쪽에 그리면 되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잘 모르겠으면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1, 3, 4분면 쪽에 그릴지 2, 4, 4분면 쪽에 그릴지 헷갈리다고 하면 x에다 하나의 값을 넣어 보시면 돼요. 그렇죠? 혹시 이거 잘 모르겠는 친구는 수업 시간에 다시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분수함수는 이 부분이 아니니까. 알겠죠? 자, 이렇게 돼.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 그래프는 그렸고 x가 무한대로 갈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x가 이렇게 계속 커지겠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죠. 어디에 가까워져? 마이너스 4에 가까워지죠. 그렇지? 여기 이 점근선이 마이너스 4에 점점 가까워지거든. 그래서 이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문제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때 x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요 그래프 분수함수 y는 x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분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 첫 번째 분모는 0이 되게 하는 선. 그럼 x 플러스 1이 0인 선이니까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여기 하나의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돼? 그 분수 파트 가린 거. 그럼 분수 파트 가리면 아무것도 없죠, 얘는. 그럼 y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그죠? 자, 선생님이 x축이랑 y축은 검정색으로 그리고요. 점근선은 파란색으로 그립니다. 자, x는 마이너스 1. 자,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y는 0이 x축입니다. 이렇게. 자, 됐을 때 어떻게 돼? 여기가 양수기 때문에 요거 1, 3, 4분면 쪽에 그려진다는 거죠. 파란 선을 좌표 평면으로 다시 생각했을 때 1, 3, 4분면 쪽에 그려지고, 자, 그때 이제 뭐라 그랬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x가 이제 왼쪽으로 쭉 계속 왼쪽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돼? 요 그래프를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가 있지, 그지? 그럼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그래서 얘는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프만 잘 그려주면 되는데 지금 뭐 1차 함수건 2차 함수건 분수 함수건 잘 그리는 거를 못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하나씩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어서 다음 내용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가 어떤 수에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렇죠? 어떤 하나의 값에 x가 어떤 숫자에 가까워질 때 그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봤고, 또는 x가 엄청나게 커질 때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도 봤던 거죠. 이 두 가지를 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꼭 어디에 가까워지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 가까워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꼭 그 수렴할 때 극한값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극한값을 갖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그 함수의 발산입니다. 그 발산이라는 건 이렇게 뿜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 바깥으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 이런 건데, 그 수학에서의 발산은 수렴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렴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지는 게 아닌 거는 전부 다 발산이야. 알겠죠? 가까워지는 게 아닌 거는.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어디 엄청나게 커지는 거 말고 어떤 숫자들이 반복되는 것도 수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발산이야. 알겠죠? 자, 함수의 발산은 뭐다? 수렴의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함수 fx에서 x의 값이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수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fx를 발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렴의 반대말이라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f1x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는 x는 0에서 0이 아니면서 0에 가까워지면 fx1은 한없이 계속 커집니다. 자, 여기서 요 그래프 우리가 요 그래프는 좀 외워주세요. 알겠죠? 요 그래프. 선생님이 여기 연습장에다가 한번 해볼게. 자, y는 x제곱분의 1의 그래프 자주 나오거든요. 자, 우리 이런 그래프 그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새로운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다 알려줄게. 자, 우리가 새로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x에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점들을 찍어 봅니다. 됐죠? 점들을 찍어서 연결한다. 자, 근데 이 연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부드럽게, 자, 곡선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그래프를 알게 되는 거겠죠? 자, 새로운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한다? x에다 1, 2, 3, 4 또는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값들을 넣어서 점을 찍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x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넣으면 1 나오겠지, 그지? 그럼 이 점 찍고 1의 제곱분의 1이니까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2 넣으면 4분의 1이죠. 4분의 1 여기 되겠지, 그치? 그죠? 이렇게 3 넣으면 9분의 1이니까 여기 되겠지, 그치? 그죠?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이지, 그지? 이렇게 2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그죠?
마이너스 3 넣으면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얘네들 어떻게 돼? 연결해.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 분모가 0일 땐 정의되지 않지, 그치? 그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0일 땐 정의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좀 더 굵게 그려볼게.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하면 돼. 자, 이거 뭐처럼 생겼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화산 모양이라 그래요. 화산 모양. 화산 모양. 이게 분화구 같죠? 그지? 분화구 같지? 이렇게 화산 모양의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죠? 화산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럼 그때 여기가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얘가 쭉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쵸? 오른쪽에서 가까워져도 이렇게 쭉 올라가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계속 커져, 그치? 그래서 얘는 뭐야? 무한대다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죠. 그러면 수렴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청 그냥 큰 숫자로 커지니까 이게 양의 무한대라고 하거든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 빨간 그래프거든요. y는 x 제곱분의 1의 그래프는 자, 이렇게 화산 모양이라고 했지, 그지? x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따라서 쭉 위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엄청나게 커지고, a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커지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무한대다 이렇게. 그럼 이거 발산한다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발산한다. 자, 이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었고, 발산이었고요. 근데 y는 x 제곱분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은 여기 앞에 그래프에 나왔는데, 얘는 이렇게 화산이 뒤집어져 있는 모양으로 나와요. 이렇게 얘도 어떻게 돼? x 값 이렇게 몇 개 넣어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새로운 그래프는 이렇게 넣어 보시면 되고, 요 그래프는 유명하기 때문에 외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두 개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x에 가까워지면 이게 밑으로 계속 내려가죠. 그렇죠? 밑으로 계속 내려가 둘 다. 그렇지만 0에 만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f2x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f2x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에서 x가 0에 가까워지면 x가 0이 아니면서 0이 한없이 가까워지면 f2x의 값은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집니다. 이와 같이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값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우리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이렇게 f1x가 x제곱분의 1이었고 f2x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었으니까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수렴하지 않고 계속 커지거나 계속 감소하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예제 29페이지에 예제 3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3번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다음 극한을 조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죠, 그죠?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 요거는 좀 외우자고 했어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의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쭉 y축일 때 이렇게 화산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요건 좀 외워주세요. 그때 계속 매일 대입할 수는 없으니까 매번.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알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화산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x 자리에 얘가 x
마이너스 2가 들어간 거예요. x 마이너스 2가. 그래서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이동한 거야.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기본 그래프를 외운 다음에 나머지 그래프들은 전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그릴 거기 때문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도 다시 잘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따로 질문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 그래프는 x축, y축이 있을 때 원래 점근선이 얘는 여기 x축하고 여기 y축이었거든요. 그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x축은 그대로인데 원래 y축이 점근선이었던 게 여기가 어디로 가? 여기 2로 가는 거예요. 이 오른쪽으로 두 칸 움직여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그리고 그때 여기는 2가 됩니다. 2가 되는데, 그런데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2로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죠, 밑으로. 자, 2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져도 이게 계속 내려가지, 그치? 그럼 계속 내려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괜찮죠? 계속 작아지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평행이동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리고 기본 그래프는 외워주셔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 문제 보면,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절대값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기본 그래프를 배워볼게. 자, y는 절대값 x분의 1의 그래프. 요것도 모양을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새로운 그래프 나오면 어떻게 한다? 점을 찍어서 점들을 연결하면 되고요. 그 1차 함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점들은 곡선으로 연결합니다. 부드럽게. 자, 부드럽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 0 넣으면 그 분모가 0인 건 정의되지 않으니까 0에선 함수값이 없고, 자, 1 넣으면 1이겠죠. 그렇죠? 자, 2 넣으면 2분의 1이겠지. 그치? 2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이죠. 그치? 이렇게. 그래서 얘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 넣어도 1이겠죠. 그쵸? 마이너스 2 넣으면 2분의 1이겠지. 그치? 3 넣으면 3분의 1이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도 뭐야? 얘도 화산 모양이야. 화산 모양. 그러니까 요 그래프랑 y는 x 제곱분의 1의 그래프랑 같은 비슷한 모양이에요. 비슷한 모양. 똑같진 않아. 얘가 좀 더 가파라요. 그렇죠? 얘도 무슨 모양? 자, 화산 모양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 x 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한 거지. 그치? 자, 얘도 점근선이 x축하고 y축이었거든요. 자, y축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x축 그 위아래로는 안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y축 점근선이 여기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마이너스 1 여기인데, 여기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그래프 따라 쭉 올라가고요. 자, 왼쪽에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쭉 올라가지. 그치? 그래서 뭐가 돼? 얘는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수렴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x가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더라도 그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작아지거나 무한대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발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발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자, 이제 x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발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x의 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x의 값이 수렴하지 않으면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f1x는 x제곱이야. 2차 함수죠. 자, 2차 함수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게 생기고 우리가 모양 아는 거네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인데 x의 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음수로 한없이 커지면 x가 계속 커져. 그러면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음수 쪽으로 계속 커져. 그래도 계속 올라가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무한대로. x 제곱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x 제곱 무한대로 가죠, 그렇지? 이렇게 발산할 수가 있고 f2x는 마이너스 x 제곱이면 얘는 위로 블록한 그래프죠. 이렇게 됐을 때 x가 엄청나게 커지면 얘는 계속 내려가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겠죠. x가 계속 작아져도 얘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마이너스 x 제곱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 fx에서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면 그 기호는 다음과 같이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도 역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값을 가질 수도 있다. 그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럼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뭐로 확인하게 돼? 그래프로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그래프를 좀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시고 그 나오는 그래프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조금만 연습하면 다 그 문제가 됩니다. 자, 예제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4번. 자, 30페이지의 예제 4번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 극한을 조사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번 보니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마이너스 1이야.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y는 루트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요거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죠. 무리함수. 자,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 근호 안이 0이 되게 하는 x값, 0 여기가 이제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1번 시작점을 찾아요. 자, 시작점을 찾아 근호가 0이 되게 하는 x값, y값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한 점을 찾아서 그냥 연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근호 안이 요거 x-1이잖아요. 자, x-1은 0이 되게 하는 x값. 그럼 x는 1이지. 그럼 1,0을 찍으라는 거야. 1,0 여기죠. 1,0 여기 찍고 그 다음 x에다가 적당한 값을 하나 넣어요. 마음대로 넣으란 얘기야. 그런데 여기 안에가 음수가 되는 x값은 안 돼. 알겠죠? 자, x에다가 뭐 2를 넣어볼게요, 선생님이. 그럼 2 넣으면 2 넣으면 루트 1 되지, 얘가. 2 넣으면 루트 1은 1이니까 2,1 이렇게 되죠. 그럼 2일 때 여기 1이란 말이야. 2,1. 그럼 요 두 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냥 연결하면 끝입니다. 요게 요 그래프야. 그렇죠? 자, 시작점 찍고 한 점 더 찾아서 거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하면 그냥 그게 무리함수 그래프가 됩니다. 쉽죠? 이렇게. 자, 그렸을 때 x가 무한대로 간대요.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그래프 따라서 어떻게 돼? 쭉 계속 어떻게 커지지. 그래서 얘는 무한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겠고,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2번에 보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5x 마이너스 2를
를 조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요거 다항함수네요, 그죠? 다항함수 y는 5x-2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이건 직선이니까 됐고, y절편은 -2고 기울기 5니까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렇지? 이게 y는 5x-2인데,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계속 내려가겠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그래프를 그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그래프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도 있고 그 처음 보는 그래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릴 때 처음 보는 그래프는 x에다 적당한 값을 넣어서 부드럽게 연결하시면 되고, 우리 알고 있던 그래프들은 그리면 되고요. 1학년 때 분수함수나 무리함수가 나왔었는데 그리는 게 잘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고, 이전에 배웠던 다른 그래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래프는 반복적으로 그 비슷한 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계속 다 그릴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수고했고 문제 연습해 보겠습니다.